최근에 발표된 중국의 수출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무려 10배 넘게 또 뛰어넘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 화학 제품의 본격적인 수요 확대 시즌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격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이라 할 예. 때는 흔히들 보면 국제유가가 흔히 대장 상품입니다. 근데 그 국제유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오늘 조금 2% 올라서 그렇지 102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지금 이제 달라진 것이 없죠. 그래서 이제 체감적으로는 이게 많이 오르지 않았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투자자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화학 케미칼 에너지 업종이 한 석유화학 업종에서 차별화된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보면 한 35% 정도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대한유화 같은 경우 더 많이 올랐고요. 한 50% 올랐는데 그래서 오르는 종목은 오르는 기업들은 올라가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또 주가가 정체되어 있구나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실 텐데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스타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곡물 가격하고 제일 연동 관계가 없는 국제 석유 그러니까 유가하고 가장 연동 관계가 적은 제품을 위주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살펴볼까요? 이게 보면은 폴리에틸렌 가격입니다. 폴리에틸렌 가격이 뭐냐면 그러니까 석유화학 제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파라자일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폴리에틸렌하고 폴리프로필렌은 범용 제품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러니까 벤젠기는 아닌데 올레핀계예요. 얘인데 이걸 만드는 주요한 회사들은 롯데케미칼하고 대한유화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폴리에틸렌 LDP 가격은 사상 최고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한 1,600달러 이상에서 머물러 있고 원료가 뭐냐면 붉은색인 납사입니다. 과거에 한번 보십시오. 2012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보면은 스프레드가 그러니까 LDP하고 납사의 스프레드가 상당히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익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기업들, 일부 제품 기업들은 많이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사상 최고치입니다. 최고치고 PP 가격도 동일합니다. PE보다는 조금 원하지만 그래도 보면은 한 1,500불에서 납사 가격 스프레드가 2012년도보다는 좋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폴리에틸렌하고 폴리프로필렌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는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걸 암시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롯데케미칼하고 대한유화였습니다. 그게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근데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 전반적으로는 보면은 이게 안 올라가겠다. 주가가 그렇죠. 안 올라가겠다. 예. 이게 뭐냐니까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GS칼텍스라 GS라든지 SO에 걸려 있는데 이런 정유소라든지 LG화학 같은 경우는 BTX 제품이 많습니다. 벤젠, 톨렌, 자일렌 게니터링 많은데 그 대표적인 품목이 파라자일렌입니다. 파라자일렌은 뭐냐면 옷의 원료를 만드는 제품인데요. 지금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PX하고 TPA 같은 경우는 보면은 아까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는데 그림이 나오지만 PX하고 TPA 같은 경우 오히려 조금 내리막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실적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기대 대비 적게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같은 경우는 올레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적이 좋고 PX하고 TPA 같은 경우 아직도 스탠바이 된 상태고 그다음 잠깐 곡물 가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미국 연준이 지금 한 4조 달러 경기 부양을 하면서 많은 양적 완화가 됐고 일본도 양적 완화가 됐고 유럽도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 왜 못 올라가냐면은 대체 관계에 있는 곡물 가격이 지금 보면은 이게 보면은 지금 면화 가격입니다. 면화 가격이 있는데 피크 대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곡물 가격이 그러니까 면화 가격이 화학하고 무슨 관계지 이러는데 예. 이 지구상의 옷의 45%는 면으로 만들고요. 흔히 면티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지구상의 45%는 석유화학 제품을 만듭니다. 폴리에스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면화가 안 올라가면은 폴리에스터도 못 올라가는 거죠. 같은 경쟁 관계죠. 그러니까 합성고무하고 천연고무하고 관계듯이 이렇게 대체 관계에 있는 제품들이 지금 현재 못 올라가고 있으니까 PX하고 TPA 쪽이라든지 BTX 계열은 조금 안 좋고 폴리에틸렌 계열은 좋은 그런 트렌드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면화 가격이라든지 옥수수 가격이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바닥에서 지금 현재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자는 롯데케미칼하고 대한유화였고 네. 두 번째 주자는
예를 들면 BTX 계열 쪽으로 많이 포진하고 있는 LG화학이라든지 정유주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석유화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상당히 중요한 것이 중국 아니겠습니까? 중국에서의 뭐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뭐 수급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우리 업체들의 좀 유리한 환경이 형성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요라든지 공급의 경쟁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도 많은 고민이 될 텐데, 중국에서 수요가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안 일어날까 이제 고민하시는데, 중국 1인당 GDP가 지금 이제 6,500달러입니다. 6,500달러면 정확하게 대한민국의 1990년도 1인당 GDP입니다. 자, 그때 당시 한번 석유화학 제품 수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GDP가 6,500달러였고요.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한국의 석유화학 제품 수요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붉은색이 석유화학 제품의 국내 수요를 말해주고 있는데, 1990년대 보면은 빠르게 올라가고는, 그러니까 커브로 보면은 그게 조금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6,500달러에서 12,000달러까지는 석유화학 제품이 가장 왕성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수요입니다. 그래서 네. 1,000에서 6,500달러 오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석유화학 업종이 상당폭 증가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6,500에서 10,000포인트 사이도, 10,000달러 사이에도 상당히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왕성하다는 시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거를 과거에 일본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S&P 사례라든지 이런 걸 봐도 S&P도 1950년대를 기점으로 푸른색이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한국의 사례를 본다면은, 과거를 회귀해 본다면은 중국의 플라스틱 수요라든지 석유화학 제품 수요는 이제 조금 이제 중반이라든지 딱 중간 정도, 왕성한 수요의 중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왕성한 수요가 더 많이 발생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석유화학 수요가 중국에서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제 발전을 빠르게 또 하다 보니까, 물론 성장률이 정체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빠른 수준이잖아요. 대기 오염이 심각해서 대기 오염과 관련해서 최근에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석유화학 쪽에 좀 악재가 되지는 않을지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히려 대기 오염은 석유화학 제품의 호재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급 측면을 보면 수요는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공급을 보면은 잠깐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GDP 대비 오버롤 부채입니다. 부채가 얼마냐면 중국의 GDP 대비 235%입니다. 어제 좀 이렇게 많은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분석했던 자료들인데요. 중국의 기업 부채는 지금 이제 135%지 않습니까? 네. 정부 부채가 한 50%인데, 이게 섀도우 뱅킹이라든지 지방 정부를 감안하면 GDP 대비 한 300%, 약 300%가 육박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수준이냐면 이탈리아 수준입니다. 이탈리아가 투자를 많이 한다고 보십니까? 많이 못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중국도 빠르게 부채가 증가했다는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선택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또 공교롭게도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북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업 지역을 중심으로 스모그 현상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모그가 빠지면서 공기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하는 게 선별적인 투자를 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 다소비라든지 석탄을 통해서 CO2가 많이 배출되는 업종은 많이 줄이고 이렇게 우리 친환경 쪽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유 석유화학 업종은 수요는 보시면은 6,500달러에서 왕성하게 발전하는데, 공급은 지금 이제 중국이 한마디로 말하면 돈도 부족하다. 돈도 부족하고, 예. 선별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CO2 협약이라는 이런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은 예상외로 좀 적게 출해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쪽은 좋아지고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호전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략, 종목별 관심도를 우리가 찾아봐야 할 텐데, 이미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대한유화는 많이 올랐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앞서서 LG화학이 좀 유망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제가 볼 땐 지금 현재는 세 가지 변수가 제일 중요한데, 예. 제가 볼 때는 수요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지금 양적 완화를 많이 팽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통화량이 돌면서 석유화학 제품 수요를 견인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공급 쪽에서 세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중동 쪽에 공급 물량이 너무 쏟아지지 않을까. 두 번째, 쉘가스가 너무 많이 쏟아지지 않을까. 근데 쉘가스가 지금 현재 5.4달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공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석유화학 제품의 경쟁 관계인 곡물이라든지 천연 제품 가격들입니다. 이 가격들이 바닥에서 안 움직이면 제가 볼 때는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도 참 더디게 올라갈 걸로 보이는데, 참 어찌 보면은
전 세계 국민들한테는 좀 곡물 가격이 올라가는 게 별로 안 좋을 수는 있는데 정유 석유화 업종에는 지금 이제 조금 바닥에서 곡물 가격들이 천연 제품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는 후발주자인 LG화학이라든지 뭐 금호석유라든지 SK이노베이션을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겠냐. 곡물 가격과 연동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